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사람의 생활을 많이 지배를 하죠. 인적 관계, 친척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관계를 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이제 의문나는 점에 질문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법에 보면은 이제 1순위 상속인이 직계 비속,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이 직계 존속이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또는 이제 직계 비속이 없이 자녀들이 없이 직계 존속만 있으면 이제 직계 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거든요. 상속이 되는데, 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순위에 해당되는 되었을 때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3순위 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 이제 형제 자매가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의문이 나고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피상속이 돌아가시는 분이 배우자와 자녀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다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과거의 판례는 그 배우자는, 남아있는 그 배우자는 포기한 사람의 손자녀 또는 돌아가시는 분의 직계 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이제 판결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분의 배우자는 돌아가시는 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변경이 좀 됐습니다. 된 이유가 뭐냐면, 피상속인인 돌아가시는 분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그렇게 뭐 돌아가시는 분의 배우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자,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요. 그 형제 자매만 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 자매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형제 자매가, 이복 형제가 상속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둬야 될 거는, 호주제도는 없다. 호적의 개념은 없다. 그리고 남녀 적서의 구별이 없다. 차이를 두지 않는다. 뭐 헌법상 남녀 평등의 원칙이나 양성의 평등의 원칙, 뭐 이런 헌법사의 원칙 때문에 대체적으로 판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배다른 형제가 사망을 한 경우에 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판례가 안 나와요. 판례가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속은 철저하게 그 혈족 상속이거든요. 그러면 혈족 상속인데, 혈족의 개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 피가 섞인 거 혈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달라도 어머니가 같은 형제, 또는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도 혈족은 혈족이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컨대 예를 들면, 돌아가시는 배다른 형제, 뭐 이복 형제들은 사실 연이 많이 없잖아요. 연이 많이 없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뭐 아버지가 재가를 하시든 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든 그런 게 잘 모르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셔가지고 뭐 빚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대부분 판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가는 차원에서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르든 아버지가 다르든 배다른 형제 간의
도 상속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남녀라든가 뭐 적서의 구별이 전혀 없는 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사 주제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돼요. 과거에는 그 제사의 주제자, 이제 제사의 주제자가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은 그 금량 임야에 대한 승계권이 있거든요. 금량 임야에 대해서는 묘토나 금량 임야에 대해서는 제자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승계를 받는데요. 받는데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돌아가시는 분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의 주재자를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의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저번 합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자, 물론 제사의 주재자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는 같은 말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제사의 주재자가 된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의 피상속인 중에 남자, 여자, 적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즉 아버지가 다르든지 어머니가 다르든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사의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차이점들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이 많은가 빚이 많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투어지는 거예요. 다투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 여기에 형제 자매는 아버지가 서로 다르든 어머니가 서로 다르든 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럴 경우에 재산이 많으면 권리 행사하시면 되고,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고요. 그 제사에 주재하는 자는 제사를 지내는 부담도 있지만은 그 금량 임야나 묘토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상속은 아니고 승계를 받는데, 남녀를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금량 임야를 승계하고 제사의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한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